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80페이지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 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조세죠. 양도소득세를 정리해서 소득세 좀 일반론을 깐 다음에 양도세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를 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소득세 일반론을 봐봅시다. 소득세 일반론을 정리하면서, 물론 소득세가 어떤 세금이냐,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 그러면 소득세 하면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과세하는 국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국세죠. 그랬을 때 이런 소득세라는 일반을 정리하면서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요건을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죠. 과세 요건 하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 과세 요건이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의 소득이니까 개인이 의무자가 되겠죠. 물론 이 의무에 있어서 의제 개인도 있습니다. 의제 개인으로 간주는 거죠. 법인격이 없는, 법인을 보지 않는 단체가 개인으로 간주해서 소득세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근데 개인은 개인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은 납세 의무에 있어서 무제한과 제한 납세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거주자는 그 집에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그래서 183일은 2015년도 개정 내용으로서 6개월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면서,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럼 비거주자는 당연히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국적. 그래서 애국이라 할지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도 비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로 구분해서 정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여하면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납세 의무로 구분이 됩니다. 제한 납세 의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 의무에 제한이 없고 제한이 있더라 그 말로. 그럼 무제한과 제한의 의미는, 이 무제한은 거주자의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이 됐냐, 국에서 발생이 됐냐로 구분했을 때, 국내하고 국에, 그래서 당연히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이 된 국에도 모두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서만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국외에서는 의무가 없어서
제한납세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단순히 말하면은 애국에 살면서 애국인이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국내 시민과 국내 주소도 없고 애국에 살면서 애국의 본소득은 그 나라에서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데 국내 원천 소득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자의 소득에서는 국내원 소득이든 국외든지 다 의무가 있는데 특히 거주자에 대해서 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리해 갈 때 정리하면은 5년 연수 좀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을 좀 바탕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서는 5년 이상 국내 주소곳을 둔 자만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도소의 핵심이 되니까 지금은 소득세 일반을 하고 있지만은 양도소득세는 국내국에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5년의 필요성 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납세 의무에서는 거주자 별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다음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당연히 소득이 되겠다. 소득세니까 대상 소득이 자 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이 소득이 구분이 되더라 그 말. 소득이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자 열거주에 따라서 소득이 구분이 되는데 이 소득 하면은 그게 세소득으로 구분이 되죠. 구분이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있고 자 드디어 나오네요. 양도소득으로 자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도소득. 그래서 우리 관심을 두는 이 양도소득은 소득세 대상 소득의 소득이 한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 양도소득을 핵심으로 하지만 종합소득 중에서도 출제 범위가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 하면은 종합과세. 종합과세를 만든 소득이 종합소득이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분류과세를 만든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따라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는 소득세에 해당이 된다. 분류입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 체계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할 거냐 아니면 분류할 거냐 아니면 분리할 거냐 그럽니다. 그래서 분리 과세 체계도 있는데 우리가 자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에 따른 지금까 이자가 받죠. 그 예금 이자에 따른 일정 부분을 좀 세금으로 떼거든요.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는 소득세지 분리가 아닙니다. 좀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분류과세지 분리과세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종합소득은 종합과세인데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의미로서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는 어떻게냐? 육공주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육공주. 그래서 종합소득 범위 하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보험주는 이렇게 육공주 6소득이 있는데 이 6소득의 셋째 딸인 사업소득만 관심을 두면 되죠. 우리 부동산 세제 시험 쪽으로 그래서 사업소득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소득 앞에 이자냐 배당이냐 사업이냐 근로냐 연금이냐 기타냐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 입장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 소득의 근원이 원천이 뭐냐? 이자냐 배당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지만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은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개념이 소득세지만 양도소득은 순전 증가성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런 소득 등에 대해서 이런 소득에서 열거가 돼 있죠. 열거주의 방식. 그래서 자, 종합소득도 열거가 됐고 양수 열거가 돼 있는데 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일부 소득은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포괄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소득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과세가 되어진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지만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순전 증가설, 열거주의 방식 이런 건 바탕을 좀 두셔야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 범위에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건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두는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구분틀을 하면서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소득을 한번 구분해 봤죠.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자, 소득세 과세 표준은 대상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건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소득세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득세 일반론에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 반복이 되지만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해서 적용이 되는데 양도소득의 초과 누진세는 소득세 초과 누진세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 종합소득세는 비례세율 구조 없습니다. 초과 누진세로 부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좀 일반론의 틀에서 좀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런데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로서 과세 기간. 자, 과세 기간이 중요하죠. 그 말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지만 소득의 발생 시점이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을 고려하는데 이때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총론서 살펴봤지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과세는 산정함이 있어서 자, 거주자가 사망한다거나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의 외외가 되는 겁니다. 외외. 자,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든 자, 기간에 폐업할 수가 있죠. 폐업할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자, 2월 달에 신규로 사업을 하든 10월 달에 만약 폐업을 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겁니다. 왜? 안 도망가니까. 그런데 사망과 출국하면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은 사망일, 출국 예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에 그래서 자,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꼭 확인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가장 관심 드는 건 양도소득세인데 자, 소득세 일반론을 깔아서 이렇게 양도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줄임말이거든요. 뭐의 줄임말이냐? 봐보세요. 자, 소득세 소득 구분에 있어서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이 소득의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소득세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 세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한번 또 개념 정의를 통해서 특징 등을 봐야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하면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개인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개인은 양도는 역시 당연히 납세 의무는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개인한테 있겠다. 의무자는 개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부동산 등을 이제 비마국적으로 양도는 소득으로 법인이라면 법인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을 언급을 안 해도 개인의 소득이다. 그 말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가 된 겁니다. 양도소득세 그 자체 개인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소득이란 걸 담고 있죠. 개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자, 과세 대상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이 부동산 등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 과세는 크게 5, 5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대상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부동산 등을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죠. 그래서 일시와 비반복적의 의미는 자면은 구분해서 사업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시적 비반복적 이따금씩 팔아서 자본 이득을 포착한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면은 일시자 반대는 자 우리가 계속이죠. 계속적이라든가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것은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 그러므로 양도소득의 의미는
일시와 비반복적인 의미이지 지금 이따금씩 팔아선 소득이지 계속 반복의 사업 목적이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범위가 되지 불륜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일시냐 비반복이냐 계속과 반복에 대한 성격도 구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니까 양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양도 팔아야 될 때 양도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행위. 그래서 행위세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양도 단계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통세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양도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인세로 분류가 됩니다. 인세로 분류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양도가 무엇인지 이런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정확히 용어로 정의하고 있죠. 바로 정리하지만 그래서 양도 개념 형태도 중시하죠. 왜? 파는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과세가 되는데 양도소득하면은 양도로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은 차익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차익. 그래서 양도차익의 의미가 되니까 양도차익하면은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들어도 싫지 않는 용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세는 이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양도소득세도 필요경비를 인정한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하면 반복이 되지만 필요경비의 으뜸은 취득가액이 되겠다. 취득가액에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서 그럼 필요경비하면 취득가액만을 의미한 게 아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고려해서 필요경비에서 양도가액서 차감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부담하는 게 양도소득세로서 제가 한 예로 이런 일을 시키거든요. 갑과 을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을아 너 이번에 부동산 팔았다면서 얼마 주고 팔았냐니까는 을이 어십니까? 을이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갑한테 물어봅니다. 너도 팔았다면서 부동산 얼마 주고 팔았지? 그러니까 5억 주고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갑이 맡아서 그래요. 야 을아 너는 양도세 부담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들어보니까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5억 주고 파는 갑한테 그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니? 물어보니까 1억 주고 샀대요. 을한테도 물어봤어요. 10억 주고 파는 부동산을 그 얼마 주고 샀니? 하니까 9억에 샀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의 차익의 개념은 양도가액에 필요한 취득가액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5억에 팔았지만 1억에 샀던 부동산이니까는 4억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을은 10억에 팔았지만은 9억에 샀던 거라 1억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갑이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거지 을이 아니다. 파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담이 커지라 양수는 그 차익 부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는 입장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양도소득세를 마무리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팔아야 됩니다. 판다. 팔므로써 양도소득인 차익을 꼭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셔야 계산도 그렇고 그 과정들의 규정을 정리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소도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로서, 과세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에 의한 국세당이 된다. 부가과세 제도는 없습니다. 신고납세제도에 의한 국세인데, 양도소득세는요, 신고는 반드시 애정신고납부와 미리 신고하는 애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수는 이런 애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한 애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수는 신고납세 보이면은 애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규정을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물론 신고납부한 세금이니까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 등도 신고납부한 지방세잖아요. 하지만 뭐 애정신고, 확정 이런 거 따지지 않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애정신고, 확정신고 이런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는 국세, 당연히 소득세니까 소득 일정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세로서 직접세로 분류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득세 일반을 깔 때 정시면 이 양도소득세는 저는 세 가지 바탕이 필요하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가 된 소득세다. 분류과세, 분리 아니다. 분류과세. 그리고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 열거주의 방식. 그 양도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 여기서 순자산 하면은 자본의 의미다. 자본. 이 자본이 증감으로서 어떤 득이 있죠? 자본 이득을 포착한 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을 포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현이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중에서 우리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일명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리 야바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생활하면서 저 집, 저 부동산 돈 될 거다 생각하죠. 그런데 집만 꼴딱거리죠. 왜 그럴까요? 그 부동산을 사서 가지다가 팔면 돈 되는 건 아닌데 그 부동산 살 능력이 없잖아요. 즉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도 이런 미천이 필요하다. 그 말에 미천을 집어넣어야 그 미천이 늘었기 때문에 는 만큼에서 포착해서 그래서 과세 내지. 그래서 차익은 그런 거죠. 얼마에 팔든 간에 파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양도세의 개념을 명확히 염두에 두셔야 관련 내용을 숙지해 갈 때 좀 더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소득 원천이나 순전 증가설, 열거지 방식, 그리고 분류과세는 소득세라는 걸 확인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우리 일반을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죠. 이런 바탕을 두고 과세 대상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는데 좀 시간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양도세의 범위부터 이제는 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